인사드립니다. 김민철입니다. 경찰! 빠라바라밤 빰빰빰빠밤빰빠밤. 또 박수. 야, 예상치 않았는데.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예, 다들 경찰하기 많이 걱정이십니다. 그렇죠? 예, 특히나 이제 미루다가 미룬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형법이나 헌법에 비하면 외울 것도 많고 뭔가 관통하는 뭔가 없이 좀 이렇게 너무 산만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손이 안 가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은 임박했는데 해놓은 건 없고 결국 이 녀석이 우리 발목을 내 발목을 잡겠구나라는 이 불안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우리 수험생들이 경찰학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또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지금 이 정도 시기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아예 생짜로 하지 않은 학생이 아닌 이상 그래도 지금 시기에 한 60점은 나온다. 60점은 나오죠. 뭐 대충 봐도. 그렇죠? 그 정도면 굉장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한 20점만 올려도 되거든요. 경찰학 80점이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시기에 욕심을 또 내면 안 됩니다. 100점 맞겠다. 생각 안 하죠? 100점. 어때요? 본인 진짜 솔직하게 몇 점만 나왔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80. 그렇죠. 어때요? 지금 60은 나오죠? 네. 그러니까 20점이면 금방이에요. 헷갈리는 거 조금 맞추고 조금 몰랐던 거 한두 개 알아가지고 시험장에서 그거 나와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게 막 모르는 것만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은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남은 기간이 한 20 며칠이니까 이제 막 몇 달은 아니잖아요. 몇 년은 아니니까 딱 요 정도는 어때요? 죽었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딱 요때 못하겠어. 그냥 안 했던 거 그냥 내년 가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딱 이걸 잡겠다 하시면 분명히 해줍니다. 하늘에서. 세이에 박수. 자기를 위해서. 예, 우리 영상 보는 분 그래 나 할 수 있어. 그래야 됩니다. 예, 진짜로 그래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 느낌 어때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막 진짜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너무 진짜 열심히 하고는 싶은데 너무 안 돼요. 힘들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마음이 안 되는 쪽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는 쪽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안 되는 마음만 생깁니다. 진짜 그냥 되는 쪽에 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수험가에서 합격자라는 생각을 이미 하셔야 돼요.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는 생각이 그냥 무의식 중에 깔려 있으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해야 이게 되는 거지. 올림픽에서 할 수 있다 그 펜싱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나는 무조건 이긴다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이미 이긴 쪽에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물론 결과가 질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이긴다는 쪽에 가 있어야 됩니다. 지는 쪽에 있으면서 이기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마음 전달됩니까? Say yeah? 좋아요. 그겁니다. 안 되는 쪽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된다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되는 거는 언제 나오느냐? 8월 20일 날. 8월 20일 날. 오케이? 그 전에 학원 모의고사 이런 거 보는 거 안 봐도 좋습니다. 그거 안 보면 뭔가 문제 하나 놓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막 있죠? 막 왠지 거기서 그냥 하나 막 걸릴 것 같고, 그렇죠? 맨날 모의고사 봐요, 안 봐요? 잘 안 봐요. 잘 안 봐요? 쓰바 이거 본다고 나와야 되는 대답이. 다시 본다고 해. 네, 봐요. 그러니까 보지 마. 괜찮아. 보지 마세요. 진짜로 괜히 나 멘탈 약하다. 그거 보고 괜히 나 깨질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안 봐도 괜찮습니다. 책 봐요, 그냥. 차라리 답 표시된 거 외워요, 그냥. 그냥 해설 외워, 그냥. 아시겠어요? 근데도 왠지 안 보면 불안하다 하면
불안한 마음으로 보지 마요. 어차피 나 그냥 박살 난다 생각하고 도대체 뭐 나오나 뭐 냈나 그냥 구경하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 그냥 마킹 연습한다. 그런 쪽으로 가셔야지 지금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태 안 좋잖아요, 경찰아. 지금 상태 안 좋잖아요. 왜 안 좋은 걸 자꾸 확인해 가지고 아, 난 역시 안 좋구나. 그럼 이게 되는 쪽이에요, 안 되는 쪽이에요? 자꾸 안 되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사실은 최신 개정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이 마인드가. 마지막에 된다는 쪽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이 한 선만 넘으면 돼요. 사실 최신 개정 보면 안 해도 여러분 다 합격입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이제 오늘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여러 가지를 몇 개 알려드릴 텐데 진짜 중요한 건 이제 나중에 유료 강의 때 알려줄 거고. 최신 개정 법령 제가 뭐 위원회도 한번 해드린다 그랬는데 알고 나면 너무 어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출제의 비밀. 개소리가 아니고요. 제가 이거를 수업할 건 아닌데 가져왔어요. 여기 학생 요게 요 묶음이 이거 이제 실제 원본 그대로 A4지로 축소해서 시험지 뽑은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 순경 채용 시험 최근 5개년 순경 공채하고 경찰 특공대 뭐 법학 경채 경행 경채 그거 다 합한 거 5년치. 예. 그리고 요게 경간부 시험 5년치. 그리고 요게 승진 시험 5년치 제가 뽑은 겁니다. 예, 이 정도예요. A4지로 뽑으면 5개년치를 다시 한 번 더 또 분석했습니다. 만약에 8월 20일 시험이면 최근 뭐 6개월? 조금 더 길게 1년 사이에 시험일을 기준으로 1년 사이에 바뀐 법령이 시험에 나왔나 안 나왔나? 궁금하죠?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죄송합니다. 궁금해요? 괜찮아, 웃어. 왜 참고 그래? 웃어요. 어이없죠. 이거예요. 어이없다니까. 최신 개정 법령 최근 6개월 사이에 나온 거는 하나도 없어요. 시험일을 기준으로. 1년 사이에 나온 것도 거의 없습니다. 1년 언저리에 걸린 애들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쉬운 문제. 최근 우리 1차 시험 때 봤던 거 최신 개정 법령 한 1년 전 거 하나 나온 거 있어요. 뭘까요? 이러니까 경찰하기 어려운. 여러분들이 너무 지난 시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기출 어제도 하도 잠이 안 와가지고 DC 한번 이렇게 보고 경꿈사 가가지고 한번 보고 다른 과목은 기출로 다 되는데 경찰학은 기출로 안 되나요? 또 그런 질문 올라와 있더라고. 그랬더니 댓글에 학생들이 당연하지 기출로만 하면 합격 점수가 안 나와 하면서 막 또 진지하게 댓글 달아놨어. 봐요. 지금 기출 바로 몇 달 전에 본 것도 기억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시험에 우리 사법고시 패스하신 김대한 교수님부터 그 어떤 시험도 있잖아요. 기출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기출 시험으로. 제일 힘든 게 이제 사법고시라고 하고 지금은 좀 없어졌지만 이제 좀 준하는 게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 또 변리사라든지 거기는 기출 플러스 약간 알파가 필요해요. 사례형이라든지 이런 응용 문제. 근데 그 외에는요 다 기출로 됩니다. 특히 우리 시험은 9급 시험이잖아요. 9급 시험이 기출로 안 되면 뭘로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출 문제지를 펼쳐봐요. 기출에서 벗어난 문제가 도대체 몇 문제가 있는지 그거 살펴봤어요? 본 적 있어요?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기출천재 책 있네요. 제 책입니다. 그리고 공부 좀 한 티가 나는데요. 이렇게 볼펜 끄어놨네. 근데 여러분 기출을요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문제를 외우는 공부는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막판에 안 되니까 그냥 기출만 외우는데 문제 답 이렇게 외워가지고는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수업 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출은
보는 거냐면 이거는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만 보시면 안 되고 요약집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요약집이라는 거는 그냥 기본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보는 기본서 문제로 안 돼 있는 거. 왜냐하면 문제 지문은 출제자가 좀 손을 본 거잖아요. 꼭 그 지문 스타일대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용은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번갈아 보셔야 돼요. 막판에 실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뭔가를 빨리 하고 싶으니까 기출 문제만 드립다 보고 그냥 문제 눈으로 바르는 거예요. 진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와야 그거 맞출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기출로 해서 안 된다는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징계 파트가 자신 없다면 징계 파트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기출은 뭘로 응용하느냐? 아하, 문제를 이런 스타일로 내시는구나. 여기서 꼬아내는구나. 그걸 체크하고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함정을 여기다가 파놓는구나. 그래서 함정을 미리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함정에 안 걸리는 걸 연습하는 게 기출이에요. 문제지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다 외워? 문제는 무궁무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점수가 안 나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정말 이 시간이면 충분히 여러분 80은요 그냥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대신에 기출로는 100점은 안 된다는 말은 확신하게 드릴게요. 설마 문제 중에 100% 기출만 내겠습니까? 출제 안 됐던 거 그래도 좀 참신한 문제. 그래도 내가 돈 받고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는데 특히나 지금은 2주 동안 합숙합니다. 출제위원님들이 언제 들어가냐면 우리가 8월 20일이니까 8월 20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이 월요일이 며칠이지? 월요일. 이게 뭐 월요일을 하고 여기가 며칠이에요? 8, 19, 8, 12일인가요? 아, 13일? 맞나요? 뭐 하여튼 그러면 여기가 월요일이잖아. 그렇죠? 시험 2주 전 월요일에 이제 합숙을 들어가요. 그 전주에 이제 8월 첫째 주겠죠. 요때 우리가 빨갱이 특강 할 건데. 요때쯤에 전화 갑니다. 여기 2주 동안 합숙하실 수 있냐고. 뭐 휴가도 가시는 분도 계실 테고 교수님들 중에 그 교수님 출제위원 풀이 있어요. 한 20몇 명 출제 이제 할 수 있는 위원들, 위원급 그 정도 되는 교수님들. 그 중에 이제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시간이 되는 사람. 그러면 이제 들어가가지고 합숙합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날 이제 오전에 되면 한 시작하면 시험이 이제 10시에 시작이니까 한 10시 반쯤 되면 풀어줘요. 나가라고. 대신에 이제 과목별로 한 분씩은 남아 계세요. 다음 날까지. 이의제기 들어오면 답변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님들은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갑니다. 인터넷도 안 됩니다. 인터넷 딱 되는 거는 법제처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거기서 법령 찾고 그리고 뭐 최신 판례 검색할 수 있고 딱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책을 사와요. 거기서. 그 합숙하는 데다가 책을 사줍니다. 그 책을 사는 서점도 제가 알고 있어요. 노량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소도 막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출제위원 교수님들이 원하는 책이 있으면 그것도 넣어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수험서가 뭘까요? 학원 강사책이 기준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아니죠. 교수님들이 교수님 자존심 있는데 참고야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험 강사책을 믿을까요? 교수님 책이나 경찰청 책을 믿을까요? 누가 봐도 이건 뻔한 대답이잖아요. 냉정하시고 객관적이셔야 됩니다. 너무 열정이 과다해도 오바예요. 그렇다고 너무 또 열정이 식어가지고 냉소적으로 가도 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좀 중간을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 수험생분들이 혼자 마음을 잡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걸 잘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방금 말했듯이 최신 개정법령은 시험 안 나와요. 여기서 사실 강의를 끝내도 돼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다 해드렸어요. 아, 위원회가 이야기 안 해줬구나. 위원회. 이것도 맞다. 듣고 나면 진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 개정법령에는 정말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매우 중요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 첫 번째에 넣어놨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얘는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 새로 만들어졌어요. 1년 전에 만들어졌었는데 시행을 경과 기간을 뒀습니다.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겠다. 이거 시험 안 나와.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시험 안 나와. 자, 여러분 적지 마세요. 제가 적으라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적으세요 하고 쓸데없는 것도 적지 마세요. 그러고 자꾸 외울 게 늘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다시 한 번 더 기지개 한번 핍시다. 자, 이제 본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사실 앞부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오케이? 이거를 잡소리라 생각하면 그 학생은 잡소리로 들으시는 것이고 이게 정말 딱 와닿았다 하면 본인이 정말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여러분 선택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본 수업 우리 내용, 예, 여러분들 항상 중요시하는 진도. 아, 진짜 할 말이 너무 많네요. 예. 여러분 요거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진도 연연하지 마시고 아무리 막 빨리 봐도 머리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기일수록 한 번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에서 아스바 이거 봤는데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진짜로 내가 이거를 시험장에서 딱 보면 정말 반갑게 찍을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보셔야 돼요. 눈에 바르는 대충 그런 공부는 진도만 책장만 넘기는 공부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친구?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첫 시간에 이해충돌 방지법만 합니다. 오케이? 예,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넘겨줍지도 마시고 이럴 거야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Say yeah? 오케이. 자, 그러면 갑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요. 일단 자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막 너무 긴장하지도 마시고.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있죠? 그거는 우리 경찰청의 조직에 속해 있는 경찰청이라고 해서 본청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경찰청 훈령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 조직에 다 적용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공무원 행동 강령도 있어요. 공무원에게서 적용되는 거. 근데 우리 경찰은 공무원 행동 강령 적용받는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적용받는다? 경찰청. 그러려고 특별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최근에 학생들이 또 질문이 공무원 행동 강령이 뭐가 삭제가 됐는데 이거 어떡하? 공무원 행동 강령 우리 시험 나온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건드리니까 예, 안타까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공무원 행동 강령 이걸 말씀드리냐면 거기에 삭제된 조항들이 있는데 왜 삭제됐냐면 이해충돌 방지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적었기 때문에 어때요? 훈령이 우선이에요? 법률이 우선이에요? 법률이 상위법이죠? 그러니까 상위법이 생겼으니까 그거랑 조금 안 맞는 하위법은 없앤 거예요.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러면 법률이 제정되면 이거와 관련된 거 우리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이거 안 바뀝니까? 바뀔 겁니다. 근데 우리 경찰 조직은요 좀 느려요. 지금 또 경찰국 생기고 해가지고 지금 고민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수 안박돼 가지고 경찰이 굉장히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느려.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뀌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아까 출제위원들이 요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경찰국이 이제 8월 2일 날 이제 7월 15일 날 그때 보도가 났었고 보도 자료가 그리고 이제 8월 2일 날 이제 규칙 이제 경찰청장 이제 청장 지휘 규칙 같은 거 이제 행안부 내에서 이제 만든다 그랬는데 그거 발표한다 그랬는데 그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만약에 나온다라면 시사성으로 이런 일이 있다. 우리 작년이다. 올해 1차 때 40번 문제 있죠? 그 정도의 시사성 있는 문제네. 그래서 그냥 상식선에서 풀게 해줍니다. 지금 내부 자료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안 되지 그거는. 그러니까 또 뭐 경찰국이 생기면서 여러분 공부하셔도 특강들 이거 개소리입니다. 그리고 시사적이나 시사적으로 만약에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스타일 제가 동영이나 이런 데서 한번 건드려 줄 겁니다. 딱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만약에 그거 벗어나면 어떡하냐? 찍으세요. 김민철 강의 들으면 절대 100점 못 맞습니다. 찍어야 됩니다. 대신에 제가 가르쳐 드린 것만 다 맞추시면 90점 이상 충분히 나옵니다. 진짜로 실수만 안 하시면 90점 이상 넉넉히 나오고 100점 맞는 친구도 많습니다. 그 친구들은 잘 찍은 거지. 대신에 100점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 준 거는 다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00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는 걸 틀리고 모르는 걸 찍어가지고 맞추면 100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순서를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해충돌 방지법이 어쨌든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경찰청 공무원 행동관리와 연관이 있지만 아직 안 바뀌었다라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그거대로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또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뭐 그냥 그거 낼 수도 있어요. 이상한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예. 그런 거는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중요합니다. 정말. 자, 그러면 이제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문제도 다 풀립니다. 제가 문제도 다 넣어놨어요. 자, 봅시다. 우리 인강생들도 집중하시고, 자, 첫 번째 법 적용 대상 및 정의. 여기도 제가 많이 줄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할까봐 일단 다 넣어놨어요. 필요한 것들은. 오케이. 그냥 이런 게 있다. 자, 공공기관이라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 부정청탁금지법이나 경찰청 공무원행동관에서 공공기관 뭐 이런 거 나오죠? 예. 그런데 이제 차이점 거기 여러분 보시면 그 주의라고 돼 있죠? 가나다라 마바 돼 있는데 거기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놨어요. 그 바에 보시면 쭉 해가지고 그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탁금지법 있죠? 부정청탁금지법 거기에서 보면 뭐예요? 부정한 청탁하지 마라. 누구한테? 선생님들한테. 그쵸? 그때는 사립학교도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선생님은 다 뇌물 받으면 안 되지.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의미가 달라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 방지법이에요. 그래서 사립학교 선생님은 공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사도 마찬가지. 공직자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정말로 공직자만 여긴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요거 잡으시고. 그래서 민간 언론사나 사립학교는 이 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 대신에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들어갑니다. 그거 차예요. 그거. 요런 거 그냥 시험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공직자를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죠. 됐고 각급 학교 장과 뭐 교직원까지. 그런데 거기 나번에 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가 뭡니까? 공직과 관련이 있는 단체는 거의 준공무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포함이 돼요.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고위공직자. 예, 고위공직자 쭉 있지요. 거기 가번에 볼까요? 가번.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제가 표시하라는 것만 지금 강조하는 것만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시면 돼요. 오케이. 거기 그냥 정무직 공무원 나오죠? 끝에 가번에. 그냥 한번 알려드리려고. 정무직 공무원 하면 우리 시험에서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딱 나와야죠. 국가경찰위원회, 그쵸? 상임위원, 정무직.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정무직. 정무직 공무원이 뭡니까? 국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이 되거나 아니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시는.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시험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오케이. 예, 그냥 요런 거 보면서 뭡니까? 그런 게 딱딱딱 떠오르셔야 돼요. 오케이. 됐고. 쭉 해서 정무직도 들어가는구나 하고 거기 바번에 뭐 중장 이상 됐고요. 그냥 또 혹시나 또 군 출신 교수님이 또 내고 싶어 하실까봐 중장은 별 3개입니다. 자, 그 바로 아래 내려오시면 아번에 우리 경찰 요건 동그라미죠 당연히. 제가 굵은 글씨 해놨으니까 굵은 글씨만 보셔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굵은 글씨를 이해하려면 전체 맥락을 좀 아셔야 되니까 그냥 쭉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그래서 치안감 이상. 치안감이 큰 무궁화죠? 큰 무궁화 몇 개입니까? 큰 무궁화 하나짜리가 경무관.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강론이 약한 게 아니라 계급이 약한 것 같은. 자, 무궁화 하나, 조그마한 무궁화 하나 뭐예요? 다시 해요. 맨 밑에 계급이 뭐예요? 순경. 그 다음 경사? 경장. 경사. 경위. 경위부터 무궁화죠? 또 무궁화 2개는 경감. 또 경정. 총경. 무궁화 4개. 무궁화 5개짜리 이제 큰 무궁화 되죠? 뭡니까? 경무관 나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여러분이 모른다는 게 아니라 더 빨리 그냥 1, 2, 3, 4 나오듯이 이런 정도는요. 이게 그냥 경찰학을 잘 힘들어하시는 친구들이 이게 기본이에요. 그냥 계급 정도는 파바박 나와야 돼요. 그냥 한참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 정도로. 아마 찔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걸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 안 그러면 버벅버벅 계속 돼요. 그래서 치안감 하면 뭐다? 경무관 무궁화 하나.
그렇죠? 치안감, 경무관, 경무관 위에니까 무궁화 큰 거 2개. 오케이? 이 정도 되면 중장이랑 같이 먹는 거지. 그렇죠? 자, 그리고 경찰 공무원 및 특별시, 광역시 쭉 갑니다 하면 시도경찰청장. 보통 치안감이면 시도경찰청장을 합니다. 치안감 위에 치안 정감이 있죠? 치안 정감은 시도경찰청장 중에서도 우리 서울이나 부산, 그렇죠? 인천, 경기, 남부 이런 큰 지역의 치안 정감. 그리고 본청의 차장님도 치안 정감. 이제 치안 총감은 경찰청장이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시도경찰청장 나오게 뭡니까? 대부분 이제 치안감이 시도경찰청장을 하는데 저기 딱 한 군데 세종시, 세종특별시는 거기에 경무관 하시는 분이 거기 세종시 특별 경찰청장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시도경찰청장을 넣는 거예요. 누구 포함시키려고? 그렇죠. 세종시. 오케이. 자, 됐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 편안하게 그냥 쭉 보시고 맨 아래 파번에 거기에 굵은 글씨가 좀 안 됐는데 맨 아래 공직유관단체 인원. 아까도 했듯이 공직유관단체가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까봐 공직유관단체도 뭐다? 아까 공직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포함돼요. 임원입니다. 임원. 여기는 고위공직자니까. 그럼 고위공직자가 왜 중요하냐? 그냥 일반 직원들 아닙니다. 여기는. 아까 그냥 공직자라고 했었죠? 공직자하고 지금 여기는 뭐예요? 고위공직자. 구별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가족들을 채용하면 안 되는데 일반 직원들 말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규정을 해놨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를 좀 따로 해놓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됐고 뒤에 또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별거 없습니다. 이해충돌. 이해충돌은 어떤 게 이해충돌입니까? 거기 쭉 가시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해놓고 밑줄 칩니다. 거기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밑줄.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뭐예요? 이 공직을 수행하면 뭔가 내 이익이 생겨요. 이걸 하면 어떤 거겠어요? 여기다가 무슨 도시 개발하겠다. 그러면 나 거기 땅 있는데 우리 아버지 땅 있는데 이게 이해관계죠? 아니면 이걸 하면 내가 재산을 잃어. 뭐 불리해질 수도 있고 유리해질 수도 있고 어쨌든 나의 이해관계와 관련돼 있는 게 사적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됐나요? 이해충돌. 그래서 자신입니다. 자신. 여기서 자신은 누구? 공무원 말합니다. 공무원. 적으세요. 자신 동그라미 하고 여기 맨 앞에 있잖아요. 공직자가. 그 공직자를 말하는 거예요. 됐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혼자 읽을 때 이해하시라고. 오케이. 자, 그리고 직무 관련자 동그라미 5번에 우리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보면 우리 직무 관련자가 있고 직무 관련 공무원이 있었죠. 이거 어떻게 간단하게 구분하면 내가 경찰입니다. 그럼 나한테 수사받으러 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피의자. 뭡니까? 직무 관련자. 됐나요? 근데 나랑 같이 수사하는 직원이 있네요. 직무 관련 공무원. 됐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거 구별 안 합니다. 그냥 다 직무 관련자라고 해. 어차피 직무 관련된 사람들이니까 그게 공무원이냐 민간이냐 구별할 필요 없다. 그냥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닌데 그냥 그렇게 아시라고. 혹시나 또 질문하실까 봐. 왜 여기는 직무 관련 공무원이 없습니까? 라고. 오케이. 여기서는 상관이 없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5번에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딱 해놓고 아래 보시면 가나다라가 쭉 있는데요. 여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다음 강목에 어느 하대에 관한 사람을 말한다 해놓고 뭐 개인 뭐 쭉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가는 됐고 나번에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동그라미. 이런 건 당연히 시험이죠. 간접적으로 나오면 X. 여기 다 직접적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뭐 물어보면 다 직접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간접적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찍으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돼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인 건 일단 뭡니까? 증명하기가 힘듭니다. 법으로 애매하기 때문에 기준을 잡기가. 어쨌든 직접적으로. 그리고 다번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뭐 됐고 그리고 라번도 직접적입니다.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어쨌든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관련자다. 됐고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6번입니다. 6번은 중요합니다. 사적 이해관계자 별표. 우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5조에 사적 이해관계 있을 때 어떻습니까? 뭐 받으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나오죠? 예, 그거랑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사적 이해관계자. 그래서 가번에 공직자 자신. 예, 공직자 자신. 여러분이 공직자라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예, 본인이 그리고 또는 그 가족 동그라미. 이거 이제 학생들이 또 질문 많이 하죠.
거기 민법 779조에 따른 가족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제 777조에 따른 친족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거 학생들이 되게 궁금해하는데 제가 오늘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제가 구별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해도 된다고 했던 것이고 요거는 이제 구별하셔야 돼요. 자, 거기 우리 프린트 8페이지 펼쳐보세요. 프린트 8페이지. 자, 칠판 보시고 프린트 보지 마세요. 뭐 보면 아십니까? 적어보시고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자, 외우게도 해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우리 인강생들도 777조 나오면 이거는 일단 친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친족, 친척. 그리고 779조 나오면 이거는 뭐다? 가족. 친족이란 가족은 다릅니다. 그쵸? 세이에 친척. 일단 요거 구별됐죠? 외우게도 해드릴게요. 친족 됐죠? 됐잖아요. 김다한 쌤 스타일로 해야 되나? 맞나? 죄송합니다. 됐죠? 777 친족. 근데 조문 가지고 그거 그렇게까지 얍삽하게 내진 않아요. 근데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 외웠습니다. 777 나오면 친족. 779 하면 우리 식구끼리. 됐습니까? 오케이.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밑에 맨 아래 있죠? 일단 779조. 우리 가족이 그래도 가깝잖아. 그렇죠? 가까운 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숫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쓴 것이고 가족 먼저. 자, 칠판 보세요. 본인, 나를 기준으로. 지금 나가 누굽니까? 나 자신 이 법에서는. 공직자죠, 공직자? 이게 납니다, 나. 됐죠? 요걸 기준으로. 공직자하고 내가 결혼했다면 배우자. 이 공직자하고 배우자는 항상 한 몸입니다. 부부잖아요. 촌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무촌. 촌수가 없습니다. 하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됐고. 그리고 밑으로 위로. 위로가 뭘까 다 알죠? 존속이라 그러죠? 근데 무슨 존속? 바로 위니까 직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비속. 예, 존중한다. 위로. 비속. 예, 아래에 있다. 아래. 됐죠? 그리고 이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냐면 직계 혈족이라 그럽니다. 피로 뭉쳐져 있다. 직계란 말은 수직적인 관계. 됐죠? 수직적으로 직접 바로 붙어가지고 혈연 관계. 그래서 직계 혈족.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직계. 자, 여러분들이 단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책이 쭉쭉 읽힌다니까. 직계 혈족은 뭐다? 직계 존속이 있고 비속. 이거 두 합해서 직계 혈족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 아닙니다. 자, 됐고. 옆으로 가는 게 뭡니까? 반계입니다. 반계. 옆으로 가는 거. 오케이? 주변. 그렇죠? 그래서 촌수 계산할 때는 위로는 뭡니까? 1촌. 옆으로 가면 2촌. 나의 형제가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동생한테 뭐라고 부릅니까? 삼촌이라고 그러잖아요. 1촌, 여기로 가면 2촌, 합해서 3촌. 삼촌이 아니고 사실은 삼촌이에요. 촌수. 오케이? 됐고. 자, 그래서 가족은요. 배우자, 당연히 가족이고. 남처럼 사시는 분들은 뭐 배우자 가족이고 직계 혈족이 가족입니다. 나오죠? 이거 외울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외울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그냥 딱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배우자, 직계 혈족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 됐나요? 가족입니다. 오케이? 형제 자매. 그리고 2호에 보시면 가족에서 직계 혈족의 배우자. 그대로 가시면 돼요. 이런 게 헷갈릴 필요 없어요. 직계 혈족의 배우자. 직계 혈족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기 직계 혈족. 여기 직계 혈족이죠? 직계 혈족의 배우자. 내 아들이 또는 내 딸이 결혼했다면 배우자가 생기겠죠? 그 배우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학생들이 헷갈리죠. 여기 내 엄마 아빠인데? 엄마 아빠에 또 배우자가 생겨? 이 뭔 일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재혼할 수도 있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또 재혼할 수 있잖아요. 배우자 생겨 안 생겨요? 근데 그 배우자는 어때? 나랑 피로 맺어진 직계 혈족입니까? 혈족은 아닙니까? 혈족은 아니잖아요. 직계 존속인 직계 혈족의 배우자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상황만 생각하시면 돼. 상황을. 오케이. 자, 됐고.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 항상 나를 기준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있죠? 배우자의 직계혈족 누굽니까? 배우자 위에 엄마 아빠. 나한테는 뭐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장인 장모님. 이해됐죠? 그렇게 이게 바로 그냥 딱 들어가셔야 돼.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럼 또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니까 밑으로 또 뭐야? 애가 있어? 있을 수 있잖아요. 재혼했어. 이분이 결혼하셔가지고 애가 있는데 나랑 재혼해가지고 어때?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나의 직계혈족은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대로 가시면 돼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 자매. 내 와이프의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됐나요? 여기까지가 뭐다? 가족. 가족입니다. 됐고. 그리고 대신에 거기 2항에 보시면 자, 요런 게 시험에 나오죠. 이걸 바로 시험에 내지는 않는데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와요. 직계혈족의 1항 2호. 2호가 뭡니까? 지금 직계혈족의 배우자. 색깔을 딴 걸로 해요. 여기. 요거 직계혈족의 배우자. 직계혈족의 배우자. 그렇죠?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네, 우리 A라고 다 표시할까요? A. 오케이. 그리고 배우자 형제자매. 여기 사람들 AA는 다 뭡니까? 나랑 같이 살아야 가족이에요. 같이 안 살면 가족이 아닙니다. 여기 있죠? 이런 사람들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하나다. 생계를 같이 안 하면 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면 같이 안 살아도 한 지붕 아래 안 살아도 가족은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진짜 가족이죠. 여기까지가. 오케이. 여기까지. 파란색. 됐나요? 그래서 자, 위로 한번 쭉 올라가 보세요. 그 페이지에서 위에 쭉 올라가시면 제가 지금 그렸던 그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 이 그림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딱 각을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글자로 자꾸 파악하려 하지 마시고 그림으로 뭔가 상황을 딱 여기 이거 말하는구만. 이게 착 이렇게 매치가 빨리빨리 되시면 그럼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됐나요? 오케이. 이런 게 빨리 돌아가야 나중에 조문이 나오면 빨리 읽히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가족은 뭡니까? 다이아몬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그리고 여기 배우자 이런 사람들은 같이 살아야지만 가족이다. 됐죠? 오케이. 그리고 내려오셔서 친족 가겠습니다. 친족은 이거보다 더 넓겠죠. 그래서 여기 8촌 이내 혈족. 피로 연결된 사이라면 8촌까지. 촌수 계산 아까 했었죠? 위아래로 가는 거는 1촌. 옆으로 가면 2촌. 그래서 합하면 됩니다. 촌수는. 됐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까지 안 나오니까 이건 외우시면 됩니다. 8촌까지 혈족. 그리고 4촌 이내 인척. 인척은 뭐예요? 피로는 연결 안 됐는데 결혼해가지고. 자, 사실 배우자는 혈족이에요? 인척이에요? 굳이 따지면? 피로는 연결된 게 아니잖아. 그럼 배우자, 장인, 장모님 또는 이쪽 이런 쪽은 다 뭡니까? 결혼해가지고 생긴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나랑은 봤을 때는 피로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피는 여기까지잖아. 그렇죠? 결혼했기 때문에 친척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결혼해서 관계가 생긴 친척 관계를 인척이라고 합니다. 인척은 어디까지? 사촌까지만. 예, 됐고. 그리고 배우자 여기 나오잖아. 배우자도 굳이 따지면 피는 아니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배우자는 가족이든 친족이든 다 들어가고. 자, 됐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됐죠? 자, 저 보시고 프린트 보지 마세요.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지금 저랑 하는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러고 엄마 알았어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고 또 우리 학생들은 바로 또 문제 풀고 싶어 해요. 막 문제 풀고 싶어 미쳐. 근데 문제 풀고 나면 더 미쳐요. 점수 보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머릿속에 그냥 이걸 딱 넣으세요. 자, 갑니다. 해봅시다. 자, 777 뭐라고요? 가족이에요? 친족이에요? 친족. 됐죠? 외워진다니까. 19. 예. 779죠. 됐죠? 가족부터 합니다. 딱 가운데 다이아몬드. 나를 기준으로. 그렇죠? 배우자. 그리고 나의 형제자매. 그리고 당연히 위아래. 끝! 옆에 딸려있는 이런 배우자들은 뭐다? 생계를 같이 할 때만 가족. 봐요. 딱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뭐든지 확실하게 딱 하고 머릿속에 구조화시켜 딱 그래야 넘어가야지. 대충 들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었어. 이러고 푸니까 맨날 헷갈린다. 됐죠? 자, 그리고 친족은 어디까지? 혈족은 8촌까지. 피로 연결됐으니까 좀 넓고 인척은 4촌까지. 그리고 배우자는 그렇죠? 실제로는 피가 안 섞였으니까. 어쨌든 끝. 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좋습니다. 지금 집중력. 자, 기지감 피고 갑시다. 자, 기지감 피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느긋하게 하셔야 마음이 이게 들어올 공간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혹시 특강 끝나고 가서도 바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머리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공간을 좀 열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사적 이해관계자 다시 6번입니다. 6호 아까 2페이지에 사적 이해관계자 사적 이해관계자 첫 번째 가족 했고요. 당연히 자신이나 그 가족이 뭡니까? 아까 뭔가 이익이 생긴다. 내가 직무를 해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은 사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번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선생님 공무원이 어떻게 이렇게 이사로 재직하고 있나요? 왜 이번에 요즘에도 뉴스 나오잖아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물론 공무원 시험 볼 때 이런 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걸리죠. 근데 왜 아까 정무직 공무원들, 정치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회사의 대표로 있다가 발탁돼가지고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되면 어때요? 그걸 그만둬야 되는데 모른 척 그것도 겸직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걸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답은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는, 그렇죠? 뭘 제공해. 예를 들어서 내 와이프가 변호사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 사건 담당자 피해자를 변호하고 있어. 그럼 어때? 우리 변호사가 내 와이프니까 이기게 해주려면 수사를 어때요? 살살하겠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경찰인데 어때요? 변호사 자격 갖고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김대한 교수님처럼 경찰도 하시고 현직에 있을 때 사법고시 패스하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완전 커리어가 넘사벽이에요. 아, 진짜 그런 분한테 꽃을 받았다니. 저는 진짜 제 커리어가 너무 하나도 한 게 없어가지고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정말 딱 제가 12년도에 노량진에 데뷔를 했었고, 뭐 그 전에는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시간 강사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노량진에 딱 내가 데뷔한 거는 12년도에 딱 10년째 되는데 처음 할 때 학생 3명 그것도 무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어떻게 하다 보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지금 그럴 필요 없습니다. 꼭 됩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뭐 대리하고 제공하는 안 되고. 라번 채용 임용되기 전 2년 전에. 내가 회사 다니다가 공무원 될 수 있잖아요, 시험 봐가지고. 그러니까 2년 전 이내에, 그죠? 채용되기 2년 전에 내가 거기 관련된, 그렇죠? 회사, 법인은 회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체. 그리고 채용되기 임용되기 2년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내가 뭐 변호사로 있었다든지, 그렇죠? 네, 그런 경우들. 2년, 여기서 외울 건 뭐다? 2년. 숫자는 무조건 시험입니다. 자, 2년. 여기 웬만한 건 2년이고요. 나중에 3년짜리 나오거든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그래서 사실은 3년짜리만 외우면 돼요. 3년짜리 아닌 것들은 내년 다 2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2년이 아니에요, 2년. 자, 그리고 법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거 경찰청 공무원 행동안에서 보셨을 겁니다. 주식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30, 30, 100분의 50 나오죠? 총액 나오면 총수는 다 100분의 30이고 맨 마지막에 100분. 그것까지 시험에 외울 필요 없고 어쨌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내가 뭔가 주식을 갖고 있어, 그쪽 회사에. 오케이? 비트코인 갖고 있다? 그러면 그쪽 회사 봐주시고 막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다 이해관계. 그리고 4번에 여기도 2년, 2년 됐고, 최근 2년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끊어주시고. 항상 이런 거 읽을 때 끊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퇴직한 공직자입니다. 퇴직한 공직자. 근데 그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퇴직일 전 몇 년이네? 2년. 요거죠. 그림으로 그리면 이겁니다. 여기가 퇴직일. 퇴직하고 지금 몇 년이네? 2년이네. 그러면 2년이 지났다라면 어때요? 2년이 지난 사람은 이미 2년이 끝났죠? 이거 적용 안 합니다. 그렇죠? 아직 공무원 빨이 좀 남아 있을 때. 예. 근데 이 사람이 퇴직하기 전 몇 년? 2년 전에, 바로 다 직전. 이때 뭡니까? 같이 근무했던 사람 있죠. 친해 안 친해요, 아직까지? 아직 2년이 안 끊어졌겠죠? 오케이? 요 사람들 말합니다. 그래서 2년 외우시면 되고, 앞뒤로 2년이다 생각하시고, 그 공직자와, 제가 굵은글씨 해놨어요, 읽기 좋게. 중간에 문장이 되게 긴데 그런 것들은 다 스킵하시고. 그래서 퇴직한 공직자, 요 사람이 A라면
퇴직 전 2년 전에 같이 근무했던 공직자, 지금 현직이겠죠, 걔는. 그렇죠? 그 공직자와 그렇죠. 뭔가 연관성이 있는 짓을 하면 사적 이해관계가 되는 겁니다. 됐고 나머지는 뭐 됐고요. 소속기관장 됐고 자 내려옵니다. 이제 제 주요 내용들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 일단 여기 앞에 정리를 하는데 신고해야 되는 거. 우리 알죠? 경찰청 공무원 행동안에서 대부분 다 뭡니까?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죠? 요거 신고나 뭔가 제출해야 돼. 제출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여기서도 우리 경찰청장님 뭡니까? 임용되기 전 그렇죠? 3년 전에 민간 기업하고 뭔가 거래가 있다면 활동 내용 그렇죠? 임용 개시되고 30일 이내에 제출해라 뭐 이런 거 있죠? 활동 내용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새로운 게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 그거 3년 나오는 것이고 어쨌든 신고하거나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고는 다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신고할 때는 뭘로 한다? 말로 한다? 서면으로 한다? 서면으로. 서류. 자 그리고 이제 제한금지 거기 오타가 하나 있네. 거기 제한금지 제목에 1이 왜 들어갔지 여기. 손이 떨려가지고 밑에다가 1을 쳤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제가 손으로 다 친 겁니다. 이거 이제 법조문은 긁은 거고. 그래서 제한금지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는 게 또 종류가 5가지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5가지가 뭐뭐뭐가 있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그냥 제가 한번 해준 것이고 이제 내용 그냥 읽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봅시다. 신고 제출 의무 5개 조항 의무 이거 해야 되는 거죠. 5조 사적 이해관계자. 이제 사적 이해관계가 누군지 알죠? 아까 다 2년 다 2년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가족 이야기했죠. 가족 됐고 그래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 가로 안에 직무 관련자의 대리인. 자 이 사람이 내 피의자예요. 근데 이 피의자가 안 나오고 변호사가 나왔네. 변호사는 뭡니까? 나의 직무 관련자의 대리인이죠. 이 대리인도 뭡니까? 결국 나랑은 직무 관련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포함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막 외우려 하지 마세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포함 동그라미. 당연히 우리 시험에 포함 제외 무조건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얘가 나랑 일적으로 관련이 있구나.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걸 알았다라면 안날부터 동그라미. 안날 동그라미 며칠 이내? 14일 이내. 여기 대부분 14일입니다. 안날부터 14일. 항상 공통되는 걸 뽑아내셔야 돼요. 그냥 암기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긴 다 대부분 14일이고 안날부터. 자 소속기관장. 소속기관장은 외울 필요 없죠. 이제 다 소속기관장한테. 신고. 당연히 신고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거는 의무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오케이. 일반인이라면 신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인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할 수 있는 거죠. 일반인들은. 근데 공직자라면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건 딱 그런 거를 개념상 깔아두고 가시면 외울 게 줄어듭니다. 오케이. 그리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빨갱이 특강 할 때 마지막에 다 정리해드립니다. 안 벗어납니다. 오케이? 일일이 다 외우려 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항상 기출된 거 중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가지고 나온 것만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아직 그것도 다 못했죠? 그러니까 그거 하세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된다. 여기 회피까지 나오네요. 회피는 뭡니까? 스스로 피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여기서 스스로가 누구예요? 여기 주인공 누굽니까? 공직자. 저 이 사람이랑 압니다. 회피하겠습니다. 오케이? 끝. 기피는 누구 뭡니까? 공직자가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랑 관련된 사람이 하는 겁니까? 관련된 사람이. 상대방이 나 이 새끼 싫어. 이 공직자 피해줘. 오케이? 이겁니다. 기피. 제척은 뭡니까? 제척? 기준에 안 되는 거. 제한. 이런 자격 있으면 돼 안 돼? 제한됩니다. 나 여기에 걸립니다.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못해. 이게 제척.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내려오시면 이제 밑에 쭉 있는데 인가 허가 이런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뭡니까? 이해관계가 있겠죠? 오케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 하고 하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2, 3, 4, 5, 6, 7, 뭐 16까지 쭉 있는데 굵은 글씨 위주로 이것도 뭐 그냥 외울 건 아닌데 그래도 보려면 그냥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단속. 행정지도 알죠 우리? 오케이. 행정조사는 조금 강제성이 들어가죠. 조사분다. 오케이. 지도는 우리 시험에 나왔었죠? 권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오케이. 임의적이에요. 어쨌든 지도하거나 이제 단속 뭐 하여튼 됐고 우리 경찰과 관련 있는 것들입니다. 쭉 됐고 단거 볼 필요 없고요. 사건의 수사 재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공직의 채용 이런 것들 다 부정부패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뭐 각급받고 성적 수행평가 이런 것들 됐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다 다른 이런 일이구나. 됐고 2항 직무 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 아까 했었죠. 직접적입니다. 직접적 간접적 X
여기 다 간접은 X예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예. 그래서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이 기피 아까는 회피는 스스로 여기는 기피 됐습니다. 기피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공직자가 하는 게 아니죠? 직무 관련자인 상대방이 하는 거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기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다. 됐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3항에 다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피나 회피, 신고해야 될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법률 내용이. 이거는 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당연하게. 이것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쓱. 그리고 2호에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오케이. 그래서 그냥 서류 발급하는 거. 이런 거는 뭐예요? 무슨 큰 이익 주고 이런 게 아니니까 우리 배웠죠. 단순 민원 업무. 경찰청 공무행동관이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는 적용 안 받고 그리고 4항에 다른 법령 기준에 쭉 해가지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굵은 글씨 위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절차가 다른 법령에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법령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이 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항상 어떤 이 법에서 이 법이든 저 법이든 그 법에서 조문에 다른 법률에 또는 다른 법령에 뭐 규정이 있다 이러면 그 다른은 이 법보다 더 특별한 법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항상 그 자기 법보다 더 특별한 법이 있을 때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 법이 그러면 우선이다. 그럴 때는 다른 법이 우선이다? 다른 법이 우선입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그냥 기본이에요. 자, 됐고. 그럼 다른 법에 있는 절차를 했다라면 이 법에 있는 회피나 신청, 뭐 신고의 의무를 다 한 걸로 봐주겠다. 예, 이겁니다. 됐고. 그리고 더 자세한 거는 대통령령으로 잖아. 여기는 다 그 외, 이건 법률입니다. 법률. 국회에서 만든 거예요. 더 자세한 거는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 그래서 또 여러분들 또 고민하는 게 뭐예요? 우리 경찰학 공부할 때 대통령령이냐, 행안부령이냐, 법무부령이냐. 이것도 몇 개 없어요. 다 대통령령이. 딱 몇 가지만 행정안전부령하고 저기 외사 파트 그런 데 가면 법무부령 나오고. 시험도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웬만한 건 대통령령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공부하다가 대통령령 아닌 것만 몇 가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를 선생이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본인이 하면서 찾아보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나요. 자기 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나중에 공부할 때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보세요. 헷갈리는 거 헷갈린다 놓고 있지 마시고 해결을 해버리세요. 오케이? 됐고.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부동산, 이거 그렇죠. 돈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6조에 1항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여기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저 LH공사 뭐 이런 데겠죠. 그렇죠? 부동산 직접 또는 국토부 이런 데. 오케이. 그런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당연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공직자랑 관련 있는 사람들이겠죠. 아까. 그래서 보세요. 아래. 공직자 자신 자기 땅이야. 내 땅에다가 개발한대. 또는 배우자의 땅 또는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아까 직계, 존속, 비속. 오케이. 여기는 그냥 직계 존속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자 칠판 보세요. 자, 요런 게 시험입니다. 요런 거. 헷갈리죠 또? 자, 집중. 요런 게 포인트. 아까 직계, 존속, 비속은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 생계 같이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조금 다른 게 나와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뭐다? 생계를 같이 해야 돼. 생계를. 부동산은. 오케이. 부동산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왜냐? 땅을 이 사람이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가족이니까 알 수도 있겠지만 같이 안 살면 어때요? 무슨 땅 사는지 모를 수도 있어 없어요? 땅 사놓고 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인데 내가 공직자인데 내 아들이 이 새끼가 머리가 잘 돌아가지고 어때요? 아, 아빠가 여기서 근무하시니까 내가 대충 아빠 하는 일을 싹 보고 있다가 몰래 땅 사야 되겠다. 어때? 해놓을 수 있어 없어요? 아, 있잖아요.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혼날 거니까. 지도 뭔가 연관성 있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같이 안 사는 이상 어때요? 아빠가 알 수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뭐다? 같이 사는 경우만.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받아들이시면 어때요? 맥락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 비속. 가로 안에 배우자의 직계, 존속. 여기서 말하는 처음에 직계, 존속은 누굽니까? 공직자 기준이죠? 이제 뒤에 가로 안에 나오는 건 뭡니까? 배우자 기준. 그렇죠? 배우자 기준으로 직계, 존속, 비속.
여기도 당연히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됐습니까? 땅은 뭐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자, 그리고 2항에 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에 직접적으로 국토부 이런 거 아닌 공공기관인데 거기서도 뭐예요? 땅을 살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오케이. 그럴 때 어쨌든 그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공무원도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 신고해야 됩니다. 됐죠? 예, 똑같은 내용. 신고는 3항에 보시면 1항이든 2항이든 신고는 뭐다? 알게 된 날부터 며칠? 아까 나 14일이라 했죠? 예, 14. 오케이. 등기를 했다라면 14. 그것도 여기도 헷갈릴 수 있네요. 여러분 또 물어보겠네. 신고 알게 된 날? 그리고 등기? 등기는 또 따로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원래부터 땅을 갖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뭡니까? 뭔가 내가 등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건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14일이다. 오케이. 그리고 됐고. 예. 자, 이번 페이지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문제는요, 나중에 안 풀어오셔도 돼요. 푸는 시간 드릴 겁니다.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저랑 같이 가시면 돼요. 같이. 오케이. 앞서 가실 필요도 없이. 자, 고위공직자 민간 부분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오케이. 그래서 8조 아까 말씀드린 거죠. 고위공직자는 우리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보면 누구? 경찰청장님. 오케이. 그래서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물론 이 법에서는 경찰청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 치안감 이상. 적으세요. 거기다가 고위공직자 치안감 이상. 또는 시도 경찰청장. 그렇죠? 근데 우리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특별히 경찰청장에 대한 규정이 또 따로 있죠. 자, 그래서 고위공직자는, 그러면 이제 학생이 질문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경찰청 우리 공무원 행동 강령하고 이거하고 좀 안 맞잖아. 그렇죠? 그럼 뭘 기준해야 됩니까? 그때 이 법률이 우선이에요. 사실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은 법률을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 안 나올 거예요. 나온다라면 이걸로 나옵니다. 이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몇 년 전? 3년 전. 여기 3년이에요. 나머지 다 2년인데 고위공직자니까 기간이 더 어때요? 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끝. 그리고 개시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제출해라? 30일 이내에 제출해라. 활동 내역은 3년 전 것까지. 3년 전까지 내용을 그렇죠? 며칠 내에 제출해라? 내가 임용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제출해라. 33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은 아래 뭐 있죠? 뭐 업무 내용이나 그 업무 내용 쭉 있는데 3번에 3호. 2항에서 3호 박스 안에 있는 거. 관리 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 행위. 그러니까 사업이나 영리 행위는 돈 버는 겁니다. 그 가로 안에 비영리라고 X 해놨죠? 돈 안 버는 어떤 공익단체에서 내가 이랬어. 그런 것들은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돈 벌었던 것만. 요런 게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 항상 이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그 주의해가지고 바로 아래 정부, 지자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에서 활동은 민간 분야 업무 활동이 아니다. 이거는 공공기관 활동으로 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신고할 필요가 없죠. 민간에서만 활동한 거 신고하라는 거예요. 돈 벌려고 했던 거, 사업했던 거. 그리고 당연히 이런 기록은 보관 관리해야 되겠고, 4항에 자, 요거 시험 나올 수 있죠. 업무 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 받았으면 그 기관이 이 사람은 이런 활동했었어라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공개하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공개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보에 따라서 그래서 공개할 수 있다 이거는. 그리고 필요한 거 대통령령으로 됐습니다. 다 대통령령이. 자,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직무 관련자와 거래 신고. 뭐 이것도 딱 각 나오죠? 예, 거래. 자, 쳐 보시고 여기서 거래 뭐 무슨 거래겠습니까? 돈 관련 거래. 오케이? 자, 이것도 구조화 시켜서 들으셔야 돼요. 화면이 여기 가운데 지우겠습니다. 제가 수업 때 이걸 문장을 써드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읽다가 놓쳐요. 도대체 누가 뭘 하는 거지? 누구랑? 예, 요거를 딱 그냥 구조화 시키셔야 됩니다. 자, 일단 주인공이 누굽니까? 공직자. 공직자가 지금 대부분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서술로 보세요. 이거 맨 마지막에 뭐 해야 됩니까? 신고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공직자가 뭐 한다? 신고하여야 한다. 요게 가장 뼈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자꾸 힘든 게 이런 걸 안 잡고 가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요거 끝났습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말을 보시면 돼요. 뭐 할 때? 자, 요 사람하고 요 사람과 요 사람이 뭐 한다?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돈 관련된 거래를 하면 이 공직자가
요런 사람들이 요런 사람들끼리 하는 거를 알았다라면 어떻게 해라? 신고해야 한다. 그럼 이 중에 한 명은 누구겠습니까? 직무 관련자. 직무 관련자랑 뭔가 해야죠. 누가? 공무원 자신이 어때요? 이 직무 관련자랑 짜고 나쁜 짓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뭡니까? 내 가족들, 배우자, 됐습니까? 내 아들, 내 아버지, 요런 사람들이 뭡니까? 이 직무 관련자. 이 직무 관련자는 나랑 내 일이랑 직무 관련자. 내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피의자라 생각하시면 돼. 피의자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요런 사람들이 뭔가 쫄려가지고 거래를 하면 어때요? 부당한 거래가 성립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 뭐 해라? 신고해야 한다. 끝! 구조를 이렇게 잡고 읽으시면 금방 끝납니다. 봅시다. 그래서 굵은 글씨로 해놨어요. 1항에 공직자는, 그쵸? 주어.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괄호. 이렇게 자신 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비속, 그리고 괄호 안에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은 생계 같이 하는 경우, 요때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만 그렇습니다. 오케이? 부동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자 밑줄 쳐놓으시고, 요런 것들이 이제 시험이라는 거예요. 딱 내고 싶잖아요. 아까 앞에 거랑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까 부동산 보유하거나 매수하거나 그럴 때 하고, 여기는 그냥 거래입니다. 다른 거래, 금전 거래라든지 물건을 사고 판다든지 부동산을 거래한다든지. 오케이? 아까 거기 땅 거래는 그 공공기관이 하는 땅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땅은요, 내가 가진 땅을 네가 사라. 무슨 이 땅이 국가의 어떤 사업하는 데 쓰는 그런 땅이 아니고, 아까 부동산처럼 여기는 그냥 개인 땅을 사라, 아니면 내 차를 사라, 아니면 네 차를 나한테 팔아라, 네 땅을 나한테 팔아라. 그럼 어때요? 얘가 뭔가 쫄리니까 싸게 뭔가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됐나요? 이거래예요. 그래서 쭉 가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이런 사람, 이런 사람가, 그쵸? 쭉 해서 그 가로 닫으시고 가까지, 그리고 그 다음 가로 열고 공직자 자신의 직무 관련자, 요게 이제 가로 또 닫으시고 질문 관련자와까지, 그 가로 안에 친족. 자, 여기서 친족은 누굴 말합니까? 여기 직무 관련자가 친족이다. 누구랑 친족이라는 거예요? 여기랑 친족이니까 여기랑도 당연히 또 친족이겠죠. 연결돼 있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라면 요거는 제외입니다. 친족은. 왜? 친족끼리는 거의 가족이니까. 가족끼리는 뭐예요? 일을 떠나서 원래도 뭡니까? 그냥 그런 거래를 하겠지요. 싸게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족끼리 하는 거는 괜찮다. 됐죠? 제외. 여기는 사촌인의 친족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친족 뭡니까? 777조. 혈족은 8촌까지, 인척은 4촌까지. 그 친족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4촌 나오는 건 뭐였습니까? 사적 이해관계. 그때만 4촌. 나머지 돈 관련된 거는 다 그냥 친족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잡으시고. 자, 그래서 내려오시면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는 아까 며칠이 난다고요? 안날부터 14일. 똑같습니다. 됐잖아요. 신고해야 된다. 소속기관장한테. 어떤 거래냐? 거기 굵은 글씨 있죠? 아래 1, 2, 3 금전 빌리거나 뭐 이런 거, 유가증권 거래하는 거. 근데 은행에서 통상적으로 빌리는 대출 받는 거는 제외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2호에 토지, 건축물 이런 거 거래하는 거, 공개 모집, 공개적으로 뭐 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3번, 3호 쭉 해서 방금 봤던 1호, 2호 외의 물품 거래라든지 뭐 계약 이런 거 체결하는 거 됐습니다. 대신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거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에게 뭔가 연결될 수 있는 것들 됐고. 그리고 2항에 공직자는 위의 거래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됐다. 알면 뭡니까? 알게 된 날로부터 안날부터. 자, 이거죠. 저 보세요. 아까 위에 거는 안날부터란 말은 안날부터 14일이네. 니네 이런 거래 한다고? 아직 거래는 안 한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안날부터 무조건 기준이 14일로 갑니다. 근데 이미 거래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알았다라면 그때부터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또 14일. 어쨌든 안날부터입니다. 있었든 없었든 자기가 안날. 여기서 자기는 공직자입니다. 됐고, 어차피 다 14일이에요. 예, 14일. 다 14일이니까 다행히 외우기는 편해. 그리고 사망에 소속기관장한테 이제 우리가 신고를 했죠? 그럼 소속기관장은 가만히 있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야, 그러면 안 되겠네. 네가 이렇게 하면 부정한 거래가 생기겠네. 그러면 뭐 합니까? 우리 이것도 경찰청 공무행동강령에 있습니다. 무슨 조치할 수 있습니까?
직무를 재배정한다든지, 야 너 이거 담당하지 마라. 아니면 뭐예요? 대리자나 또는 공동수행자를 맡긴다든지. 그럼 같이 옆에 누가 있으면 부정부패 안 하겠죠? 아니면 전보를 시킨다든지. 됐습니까? 아니면 직무를 일시 정지시킨다든지. 이거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당연히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조치 무조건 한다. 수속기관장 재량이다. 재량 판단해봐서 할 수 있다. 됐나요? 거기까지 외우셔야 돼. 다시 불러드릴까요? 거기 7조 해놓고 밑에다가 밑줄 해놓고 적으세요. 그러면 직무 수행을 일시 정지시킨다든지,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를 시킨다든지, 공동 수행자를 시킨다든지, 직무를 재배정한다든지, 또는 전보 발령낸다든지, 직무 일시 정지, 직무 대리자, 공동 수행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우지 않아도 그냥 대충 이런 게 있다. 여기서 뭐 이상한 것 뭐 이렇게 뭐 해도 골라낼 수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막 세세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거기 사망에서 맨 마지막에 각호 또는 같은 조 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2항의 조치는 뭐냐면 7조 2항의 내용인데 이것도 우리 경찰청 공무행정관에 있던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저 보시고 아까 방금 봤던 직무를 재배정하거나 전보시키거나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조치 안 하고 그냥 네가 계속 해라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항상 예외가 있잖아. 그렇죠? 어떤 경우일 때? 얘가 하는 게 더 공공의 이익에 더 맞을 때. 얘가 제일 잘해. 또는 얘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네가 해라. 대신에 뭡니까? 감독을 시키겠죠. 오케이. 자, 그런 조치를 말합니다. 또 이런 조치 당연히 소속기관장이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4항 대통령 정한다. 됐고요. 자, 5항입니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이거 뭡니까? 퇴직자하고 뭡니까? 현직이 사적으로 만나라 만나지 마라?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공직자는 그렇죠. 두 번째 줄에 그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퇴직자와 그 퇴직자와가 뭡니까? 두 번째 줄 중간까지 걸리죠? 요때 퇴직자는 몇 년? 2년. 다 2년입니다. 2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2년. 그래서 사적으로 접촉하게 된다. 골프를 같이 쳤다. 오락을 같이 했다면 소속기관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끝났죠. 외울 것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뭐 나머지 볼 거 없고요. 대통령을 정한다. 됐고. 대신에 여기도 뭐다? 사적 접촉하게 된다면 미리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마지막에 그 5페이지 맨 위에가 방금 앞에 거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편집을 하는데 앞 페이지로 넘기려고 그랬는데 너무 줄이 촘촘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뒤로 넘겼는데 앞에 거랑 연결되는 겁니다. 퇴직자하고 현직자하고 만나게 되면 뭐다? 기본적으로 원칙은 언제 신고해라? 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갑자기 만났다 그러면 만나고 나서 며칠? 14일. 다 14일입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별거 없는데요. 그거 조금 더 하고 문제까지 다음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 30분에 시작할게요. 지금 저 시계로 10시 지금. 오케이? 자, 우리 인강생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게요.